국정교과서가 오늘 공개됐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고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 성들 아니에요? 성을 찾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이라는 게 고구려는 한 세트로 가요. 하나는 산성이 있고 산성이 있고 그거하고 세트로 평지성이 있어요. 근데 평지성들은 대강 지금 다 무너져 버렸고 남아있지 않고 산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성을 다니는 건데 그 산성이라는 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옛날에는 그 허벌판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살아봐야 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산성이 있으면은 이제 위험할 때 다 그리고 피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가 군사적인 센터가 마련이 되면은 그 주변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건 성자산성이라고 그거는 바로 길림의 바로 그 부근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 연변대학에서 멀지 않은 데 있는 건데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서양 고대사에서 말하는 폴리스 같은 거예요. 하나의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게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성읍 국가들이 그런 것들의 총연합체가 고구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구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영토 국가가 아니라 그 성 중심의 그 넓은 지역에 여기저기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그 성읍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왕초가 예를 들면 연개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고구려 성이 현존하는 것만 해도 한 200개가 지금 동국 삼성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그 고대사의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쉽게 우리가 실증사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자리는 뭐 우리 그 정봉주 의원이 아주 저와 아주 깊은 이런 사제관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 의원님의 소감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선생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영화배우로 데뷔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선생님 뵙고 금요일날 결정했죠. 이게 공동 관람하자고. 목요일날 저녁이네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업데이트되는 진가역에다 했는데 첫날은 한 10명, 20명밖에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도울 선생님께서 이제 인기가 없으신 건가? 그랬더니 오늘 총 한 300명이 들어왔어요. 오늘까지. 예,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미리 신청하시고 해서 오늘 영화 관람하실 수 있고 선생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드셨어요. 이게 그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박근혜에 대해서도 아주 혹독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6일 날, 그 다음 12일 날, 19일 날 이렇게 든 촛불이 정말 이런 대통령을 갖고 있나 하고 창피한 민족인데 12일서부터 전 세계 언론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26일 날 보고 이게 도대체 상상해. 일본에서 최고 많이 모인 게 63년에
미일 조약 맺을 때 33만 명이 모였답니다. 33만 명이 모이면 우리하고 인구 대비하게 되면 우리로 따지면 한 17만 명쯤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0만 모였잖아요. 일본에서 하게 되면 저게 380만 명 모인 겁니다. 기네스북 기록을 깼어요. 기네스북에 근데 등재는 안 돼요. 기네스북에서 이러한 집회 시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만들어 놓지 않았대요. 실화입니다.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촛불이 담은 의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민족의 뿌리, 그리고 이것이 이 촛불이 모여서 결국은 통일로 나아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통일로 나가라. 남과 북이 서로 돕고. 이게 마지막 메시지 아니에요? 전 영화를 안 봤지만 마지막 메시지만 봐도 다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이렇게 촛불의 민심이 모여서 결국은 통일로 나가는 민족 대단원의 서막을 열 것이다. 그 시점에 영화를 개봉하셨어요. 아니, 순실이 최태민보다 조금 세신 것 같아요. 요까지 같이 잡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오늘도 그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개되는 오늘 이 시점에 이 영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모든 시점과 맞춰서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여러 가지로 개봉관도 못 잡고 1년 전부터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악조건 하에서 우리가 영화를 다시 편집하고 그러면서 또 이 영화사 달을 만나가지고 이 달에 김일권 시네마 달에 김일권 그 대표님 그분을 만나서 오늘 우리 감독이 유종원 감독이라는 친구도 제 제자인데, 제가 이제 그 연변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이제 이 답사를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고 자기가 와서 그냥 한번 기록해 두겠다. 그래서 그냥 기록해 두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이게 뒤에 한 게 아니라 그 연변대학교 내 연구실이라고, 연구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전부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한 자막 같은 것도 넣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걸 영화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역사적인 정보를 많이 안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됐고, 음악도 뭐 제 아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감독의 뭐 누구 PD 아들이 만든 거 그런 음악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전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20대, 30대, 10대, 아마추어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타도, 우리 통나무 사장 아들이 친 거예요. 10대 소년이. 근데, 그래서 그게 꾸밈이 없고, 음악이 난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작품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타이밍까지 온 거라고. 아니 근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곧 지금은 이상한 하야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계속 하야하겠다. 저 아저씨 아재야. 이 아재 개그에 터지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말 시기가 아주 절묘한 시점이에요. 오늘 개봉이죠, 선생님? 지난주에 했어요?
아, 24일 날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 관람한 거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춰서 니네가 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영화 관람한다. 근데 오늘 정말 또 좋은 일이요. 여러분, 선생님 제가 깔때기 1분만 들이대면, 내가 깔때기 들이대면 선생님 짜증내세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내 깔때기를 들이대셔야 되는데, 26일 날 광화문 나오셨죠, 다? 예, 눈 까는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날 정말 답답한 게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집회 한 번 하면 얼마 들 것 같아요? 1억 듭니다. 그 음향 빌리는 게 다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열정페이해서 그렇게 싸게 드는데 그래도 한 기본 7천만 원에서 한 1억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진보진영이 돈이 없어요. 진보진영에 돈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선생님 그 추운 날 모금함을 돌려요. 근데 모금함이 1,000만 원도 안 모여요. 너무 제가 답답해갖고 오늘 이 집행부에다가, 이 집행부도 제가 없으면 선생님 안 됩니다, 이 일이. 집행부에 전화해서 1588 전화를 빨리 계약을 해라. 1588 전화 한 통 하면 5,000원, 10,000원 전화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굿 네이버스 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1588을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준비해갖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금함을 돌리는 게 아니라 1588, 1577에 뭐 돈을 전화 한 통 하면 10,000원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전화할 때마다 몇 억씩 모여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박근혜 하야를 만들어내고 이거 1월 말, 2월 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통일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은 제가 아이디어만 주는 로고스만 있는 인간 같아서 파토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준 거로 제가 70만 원 쌌잖아요, 오늘 집행부에다가 다음 집회 잘하라고 1,000만 원 쐈습니다. 지금 우리 정봉주 우리 의원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도 빨리빨리 실제적인 일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꾼인데 그 촛불 집회 아까 그 기네스북 얘기를 했지만 이 촛불 집회라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프랑스의 그야말로 그 시민혁명 이래 우리가 근대 세계를 논할 때 반드시 불란서 혁명부터 얘기해서 미국 독립선언 뭐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 혁명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블랙아웃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맨해튼에 정전 몇 시간 했을 때 단순한 정전이었는데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미국서 100만이 모인다 그러면 그 도시가 마비돼요. 다 약탈하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은 그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150만이 모였어도 단 한 명 연행돼 간 사람이 없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사람 모이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꼭 그 난동을 부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줌 같은 거, 똥 같은 거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종로구청 서울시 이 구청장도 이쪽 민주당 사람이고 이 저기 때문에 그 지하철 운행부터 버스 운행부터 그 변소 같은 거 자유롭게 공개하고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서 이게 보이지 않게 박원순 시장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생리적인 문제도 없고 그 폭력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의 의사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또 아주 아름답게 헤어지는 이 모습이 전 인류사에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박근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밀어붙여서 좀 폭력적인 시위도 나야 이게 정신 차리지 않냐. 근데 역사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모든 이런 헌정 질서 내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 개개인의 마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가. 이 전체 우리 역사에 대한 반성의 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성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의식을 표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프로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식도 심화하고 우리의 민주의 의식도 높아지고 새로운 국가의 어떤 모델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들어지는 그런 국민 교육의 장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정치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봉주 같은 사람이 더 멋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영화가 갖는 의미가 이번에 반드시 우리 국민이 승리하고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런 이제 이 디딤돌이 되리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또 시기 정말 이 세상을 우주 막 노력하면 우주가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혁명 선생님께서 맹자 사상에서 늘 명을 혁하라 혁명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고구려 정신을 찾는 게 혁명의 정신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중이 횃불을 들 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관군이 돌아설 때 혁명이 일어난다. 10월 29일 날이요. 그때 막 도로 나가니까 선생님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어르신 시신 부검하겠다고 와서 땡깡을 놓던 그 종로서장이 마이크를 잡고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불법 시위입니다. 물대포 발사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러고 세 차례 하는데 그게 너무 냉정해요. 근데 이번에 10월 29일 날 뭐라 하냐면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충정은 이해하지만 관군이 돌아선 거예요. 그 법원에서 11월 12일 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걸 허용했잖아요. 관군이 돌아선 겁니다. 11월 19일 날은 중앙으로 모이지 않고 각 지방에 집중했잖아요. 부산 서면에 10만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인도에서 모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집회 시위 허가도 안 했는, 신고도 안 했는데 차도까지 왔고 그 서면 로타리가 다 막혀버렸어요. 경찰청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바뀌었어요. 부산에 관군이 돌았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막혀서 여러분의 동의하는 차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시위가 폄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로 올라가 주세요. 사람들이 인도로 올라가면서 길이 뚫리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울면서 이 감동의 현장을 참 근데 어찌 보면 비열한 새끼들이죠. 마이크를 잡고 어제 그저께까지 물대포를 쏘던 놈들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시고 이제 고구려로 우리가 통일하면 동북 삼성 우리가 먹나요? 아니, 이 작품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영토가 아니라 영토적 관심이 아니라 전 우주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된다. 지금 뭐 싸이가 노래를 한번 불러도 전 세계에서 가장 히트곡이 나오고 우리 민족이 지금 사실은 이 독립영화도 역사적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류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 한류라는 것 덕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드 문제 하나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한류를 막을 구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적인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이 역사가 진행되어야 할 그 지금 너무도 이 절박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후퇴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우리 민생이 망가져요. 민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궁하면은 아무리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또 고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지금 뭐 계산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모르지만은 빨리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이 국민들의 삶에 이게 영향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여튼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구려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도 좁은 울타리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그 의식의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도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뭐냐면은 모든 뭐 탄핵 국면도 오고 모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정치적인 모사들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사람만 뽑으면 끝나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는 합니다. 그죠? 선거는 하고 누가 조작을 해도 좋은 후보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려야 돼요. 근데 그 좋은 후보를 가릴 때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세요. 첫째, 경제민주화를 확고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예? 양극화해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민주라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죽일 놈들, 이 재벌 새끼들이 개지랄하고 사는 거야. 검찰 맘대로 주물르고, 사법질서고 보고 행정이고 의회고 다 장악해가지고 맘대로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재벌을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재벌이 합리적 법률 구도 속에서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선 완벽하게 재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져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화해. 여기 이 영화에서 말하는 주제예요. 남북화해가 뭡니까? 이것은 북풍이니 뭐 종북이니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 20세기의 21세기 정치가 뭐냐면 우리는 반공 종교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반공 종교의 중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근대 시민이 되려면은 북풍 가지고 사기치는 새끼들, 북한을 빙자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김정은이가 나쁜 놈이고 뭐 어찌 하면서 북한 얘기하는 새끼들을 싸그리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을 빙자해서 정치하는 놈들은 이제 이 뻥끗도 못하게 하란 말이고,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제1이 경제민주화, 제2가 남북화해. 내가 남북통일이란 말을 안 쓰는 것은 왜냐하면 우선 화해를 해서 교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통일이니 무슨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일정 안 짜고 우선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자, 남북화해. 그 다음에 셋째 뭐겠어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잊고 살아요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영토잖아요. 이 국토잖아요. 이 국토의 기본은 농업이에요. 4차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이명박이가 내가르다 처분 돈의 10분의 1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장 위대한 농업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가서 보시면은 일본의 농촌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농촌은 지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농촌은 자본주의 구조에
적응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동경대학 나오고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장 기본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실천할 그 마음의 심성이 없는 새끼들은 그건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절대 잘못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각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온갖 꾼들이 장난하려고 덤벼요. 이 기회가 호기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지 마세요. 자. 예, 선생님 이제 오늘 그리고 선생님 그 가장 근자에 나왔던 그 사랑하지 말자 아침놀 보면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을 준 공무원화하자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그런 건 다른 경제학자들이 얘기 안 하고 가장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단단히 지켜야만 대한민국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영화도 보셨으니까요. 사랑하지 말자 아침놀 책도 좀 사보시고요. 이번에 나왔던 도울 시진핑을 말하다 하면 그 책을 보면 중국 역사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책도 좀 사보시고 그래갖고 이게 그 책은 많이 보지 마세요. 참 좋은 책을 봐서 깊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안모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보다 10,000분의 1을 읽었는데 철학적 소양은 10,000배 깊습니다. 예,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내가 부탁드릴게요.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뜻이 있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가식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현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야 돼요. 나는 책방은 나는 몰랐는데 책방에서는 책을 내릴 염려가 없잖아요. 영화는 극장에서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책은 책방에서 돌리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책방에서 계속 전시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데 영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 주 내주 내로 여러분들 여기 한 명 한 명 독립지사가 되셔가지고 한 50명씩만 보내세요. 예? 이게 나하고 약속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독립운동입니다. 예. 잠깐만, 독립운동이라 그러면 별로 안 꽂히잖아요. 21세기 의열단 하십시오. 예. 아니 여기 의열단 촬영 한번 하자 그래. 근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굴긋굴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